이제 미슐랭이 비밀리에 심사를 하고 벽을 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 너희도 좀 평균 1년에 한 1억 정도 되던데. 윤가명가하고 신라하고 회장님 쪽에 하고 대기업 연루되고 기관 연루되어 있으면 푸아그라, 캐비어, 커리, 와인 이거를 다 점령하고 있어요. 카르텔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근데 미식업계의 바이블로 불리는 세계적인 레스토랑 안내서 이 미쉐린 가이드가 맛집 선정에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미쉐린이 돈을 받고 별 장사를 한다고 폭로했던 윤가명가의 전 대표 윤경숙 전 대표를 모시고 한번 이야기 직접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미쉐린 가이드가 이제 한국어판으로 나오면서 네. 이 별점과 관련해서 미쉐린 가이드 측에서 컨설팅을 네, 제안하면서 돈을 요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는 건가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미슐랭이 한국에 입성하기 전부터 예. 저희 윤가명가하고는 접촉이 있었고요. 예. 또 윤가명가가 매장이 만들어진 이유가 미슐랭 가이드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만들어져서 그들이 한국에 입성해서 예. 한국 식문화에 대해서 본인들이 아무래도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정보, 레스토랑 정보라든지 또 한국 식생활 패턴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정보들을 요청을 많이 했고요. 예. 저는 그 한국에서 요리하는 한식 셰프로서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식 세계화에 미슐린이 어떤 그 본인들의 권위에 의해서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명감에 순진하게도 사명감에 그들이 요청하는 여러 정보들을 많이 공유를 했고요. 예.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시기가 지나면서 컨설팅을 받아야 되겠다. 예. 그래서 왜 컨설팅을 받아야 되냐? 한식 셰프가 한식 요리를 하는데 네. 라고 했더니 당시에 그 호텔 기업 대기업인 모 호텔 기업과 그다음에 그릇으로 유명한 네. K 기업도 컨설팅을 의뢰했고 네. 스폰을 할 거라고 우리한테 약속을 했으니 너희들도 형평성에 의해서 컨설팅을 받는 게 좋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누구누구와 컨설팅을 받냐라고 했을 때 그들과 너희가 3스타에 대한 컨설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네. 이 상당히 이제 영향력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미쉐린이요. 네, 근데 네. 선정 기준이 엄격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었었다면서요. 네, 네, 그건 네, 어떤 네. 의구심이었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120년 역사를 가진 미슐랭이라서 철저하게 그들이 늘 얘기하는 대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고 예. 뭐 언제 방문하는지 이런 것들이 일정이 오픈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일단은 입성 시기부터 윤가명가에는 오픈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거 자체가 이건 공신력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했는데 네. 결국은 저와 3스타 컨설팅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그들도 예. 이미 노출이 돼서 그들에게도 뭐 정보를 알려주고 네. 뭐 저희 레스토랑에도 언제 찾아오고 누가 갈 것이라는 것들을 다 미리미리 알려주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예. 이게 내가 알고 있던 미슐랭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그 윤가명가 이외에 두 군데, 그러니까 네, 네. 별 세 개를 받기 위한 미리 사전 네. 컨설팅 얘기는 이제 두 곳을 이제 지목해 주셨는데, 네. 근데 미슐랭 측에서 그 관련된 경비를 n분의 1로 네, 네. 뭐 요구했다, 뭐 이런 겁니까? 예, 정확하게 요청을 했고요. 이제 컨설팅 내용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본 컨설팅비가 5천만 원이고요. 예. 그리고 그들이 1년에 평균 6번 네.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더 추가할 수 있는데 대략 그들이 얘기한 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한 그 기본 5천만 원 포함해서 예. 2억 정도의 돈이 지불이 되어야 되더라고요. 예.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럼 윤가명가는 그러니까 윤가명가 한 곳과 나머지 두 곳, 총 세 네. 곳에 대해서 이제 별 세 개에 대한 관련돼서 받기 위해서 컨설팅 과정이 진행이 됐다는 것인데 네.
컨설팅을 최종적으로 컨설팅 작업을 최종 완료하셨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빠지셨습니까? 아니요. 최종 완료가 아니라 예.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것입니다. 한국 셰프로서 한식을 하는 셰프가 그들에게 정보도 많이 그들이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예. 제공을 많이 했는데 거꾸로 컨설팅을 받으라고 하니까 예. 제가 물었던 것은 미슐랭 본사와 계약을 하는 것이냐 예. 아니면 미슐랭 코리아와 계약을 하는 것이냐 예. 아니면 누구와 정확하게 계약을 해서 이 컨설팅이 진행되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고요. 예. 그리고 저는 컨설팅 자체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 한국 셰프가 한국 소비자들한테 평가를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식이라는 아주 특수하고 전 세계적으로 독특한 이 식문화를 예. 그들이 컨설팅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컨설팅을 처음부터 거절을 했고요. 예. 그러나 이제 그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는 셰프로서 예. 이게 불공정하다고 싶었기 때문에 궁금했죠. 그럼 처음부터 거절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 처음부터 거절했을 때 그쪽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받는 게 좋을 것이다. 예. 다른 데도 다 봤는데 너희가 안 받으면 예.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예. 어떤 문제가 되냐라고 물었고요. 예. 만약에 이 별을 컨설팅을 의뢰하지 않았을 땐 그럼 별을 못 받는 것이냐라고 예. 물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아마 특별히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받아라. 예. 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요. 네. 그 윤과 명가는 미쉐린 가이드에 어떻게 기록이 됐습니까? 미쉐린 가이드 책자 가이드북에는 예. 기본적으로 스타, 그다음에 빅그루망, 예. 또 플레이트, 기타 그 관련 지역의 정보가 있는데 예. 윤과 명가는 아예 이름조차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네. 그게 지금 그 2000년도판이 최근에 나왔는데 네. 그 전혀 오르지 않았다는 건 몇 년도판을 말씀하시나요? 첫 판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예. 전혀 올라가지 않았고요. 예. 오히려 그것이 저한테는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불명예거든요. 그렇다면요. 조금 전에 이제 별 3개를 받기 네. 위해서 같이 이제 컨설팅을 제안받았던 네. 나머지 2군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4년 연속 3스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요. 예. 그렇다면은요. 이 미쉐린 가이드 측에서는 컨설팅 제안자가 직원이 아니라고 그래요. 네네. 그것도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미 예. 보도에 의해서 밝혀졌고요. 예. 내부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이미 발표가 나서 예. 제가 공개적으로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그동안 주장했던 것들이 거짓이라고 그들은 얘기했고 또 그냥 당연한 얘기들, 그들이 그동안 브라인드를 해왔고, 예. 그들은 명성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내부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예. 이미 제 말이 사실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 별점은이 이제 별점 장사 의혹이라는 거 이외에 네. 또 우리 윤가명가의 우리 윤 네, 대표께서는 네. 이 미쉐린 측이 큰 기업, 규모가 있는 기업하고 함께 식재료 시장 장악에 나선 것이다. 네. 이렇게 또 주장도 하셨어요. 네네. 예. 그 미스터 싱어라는 사람이 예. 미슐랭을 관계해서 저희와 접촉하면서 그들은 와인, 푸아그라, 커리, 캐비어 등등 예. 식자재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예. 그런데 한국에 입성하면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한국의 식재료, 예전부터 먹어왔던 우리 한방 식재료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관심이 많다. 앞으로 그 시장에 주도적으로 관계를 하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건 근거는 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한테 별을 받으려면 일단은 우리 전통주는 배제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와인들을 취급해야 된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와인 취급하지 않으면 별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두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문서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구두로 저에게 했고 예. 제가 사실은 한식과 우리 전통주는 선조들이 함께 먹어왔던 거라서 예. 전통주를 취급하면서 저희에게 계속 압박을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어제는요, 이 윤경숙 대표 말고 또 다른 셰프가 미쉐린 가이드를 발간하는 미쉐린 트래블 파트너를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미쉐린 이 가이드 리스트에 오른 식당의 셰프가 이 법적 문제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국내에서 좀 처음 있는 일인데요. 어윤건 셰프의 이야기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예, 미쉐린 같은 경우에는 미쉐린을 그 좋은 이미지로 잘 알릴 수 있는 이제 언론 쪽 종사자들, 그 다음에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모양새에 있는 행사와 그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또 세력들, 재력가들. 그래서 언론인, 재력가, 정부 이런 관계가 좋은 사람들끼리 네. 서로 이권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잘 그 뭉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셰프는 미쉐린 측으로부터 직접 뒷거래를 제안받은 적은 없지만 이 업계에 서로 이권을 나누는 이 카르텔이 있을 것이라 짐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윤 전 대표 어떻게 이 셰프의 발언 해석하세요? 이미 셰프들 세계에서는 다 알려진 일이라서요. 예. 뭐 새롭지 않습니다. 예, 아예 전혀 새로운 게 없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윤 전 대표 지금 뭐 향후 어떻게 좀 계속 저희랑 이제 TV에는 저희랑 처음으로 네, JTBC랑 맞습니다. 처음 인터뷰를 네, 하시잖아요. 네. 라디오 매체에서 제가 이제 목소리를 들었었는데요.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이 셰프로서, 대한민국 셰프로서요, 대한민국의 한식 기준을 흔들고,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식문화 자체를 그들이 농단하는 것 자체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매장을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예. 혹시 뭐 본인의 뭐 마케팅을 위해서, 매장의 이익을 위해서 또 이런 일을 벌리나 혹시 오해 소지가 있어서 매장은 문을 닫았고요. 미쉐린이 대한민국에서 추방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한국의 국민 혈세를 받아서 그들이 대한민국 한식을 농단하면서까지 예. 뭐 취하는 그런 것들을 싸워서 이겨낼 때까지 해나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요, 그 미쉐린 측에서 만약에 또 네, 우리 네. 윤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주장에 대해서 반론이 있다면은 네. 또 저희는 미쉐린 측의 또 반론도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 그래줬으면 시청자분들에게 제시해서 네. 비교 분석하게끔 하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